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이 앞서서 제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을 주문해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양품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는 받으시면 정말 만족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막 필요한 것들 막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뭐 패키지 이런 거 내가 정말 하려고 했는데 이런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패키지 서비스 받는 것도 좋다고는 해요. 다만 쓰지도 않을 건데 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를 타면서 나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 했을 때 그런 시공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막 하는 게 좋다 국룰처럼 그렇게 하는 광고들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거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역시 또 테슬라 인프라 소식, 테슬라 슈퍼차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드디어 테슬라 V4 슈퍼차저가 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V2부터 있었어요. V2는 최고 속도가 120kW, 그 다음에 V3는 250kW급 이런 슈퍼차저 충전기인데 V4입니다. 이제는 한 세대가 더 높죠. V2에서 V3 갔을 때 정말 신세계였어요.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충전 속도 120kW가 최고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그런 인프라를 쏴줄 수 있는 충전기도 슈퍼차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뭐 이피트 이런 것들은 나오기도 전이었으니까. 근데 V3 슈퍼차저가 나오면서 250kW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 이 V3 슈퍼차저를 물리게 되면은 프리 컨디셔닝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실제로 250kW를 찍어줬어요. 250kW급 충전기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피트 같은 경우 막 350kW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피트 이용할 수 있는 현대기아 차들 350kW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V4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V3는 250kW급, V4는 그러면 몇 kW급이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충전기 스펙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전압이 1000V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이거 두 개 곱하면은 그러면 V3가 250kW급이었는데 V4는 650kW급이냐? 라기에는 테슬라가 광고하는 그 충전기 속도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랑 달라요. 우리나라 V3를 우리나라 EPT에서 쓰고 있는 350kW급 이렇게 광고한다고 하면은 250kW급보다 좀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가 광고하는 V3의 250kW급 충전기라는 말은 실제 테슬라 차량에 물렸을 때 진짜로 차가 받아먹는 속도가 250kW급이 나오기 때문에 V3는 250kW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피트는 광고 방식이 다릅니다. 충전기 스펙이 1000V 곱하기 350에서 400A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V 곱하기 350A 곱하면은 350kW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350kW급 충전 사업자들은 이게 바로 350kW급 충전기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350kW급 속도를 받아먹을 수 있는 차가 양산된 차 중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물론 그에 근접하게 받아먹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물론 그 브랜드들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양산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소수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350kW 물린다고 해서 절대 그 속도 나오지 않고, 좀 근접하게 300kW를 넘는 경우도 없고, 아이오닉5 EV6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도 기껏해봐야 230kW가 맥스입니다. 네, 물론 테슬라 차량에 비해서 유지해주는 속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세팅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충전 속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뭐 폼팩터 차이도 있겠죠. 사실 이쪽이 좀 큰 것 같은데, 테슬라 차량들 원통형 그리고 나머지 파우치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 뭐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량들은 실제로 파우치 배터리가 이런 뭔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는 것에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안 쓰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충전기 스펙에 대해서 테슬라라든지 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보는 이런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 V4 슈퍼차저 충전 속도가 지금 정확히 얼마까지 찍히는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V3 기준으로, V2 기준으로 슈퍼차저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충전 사업
사업자 기준에서 말하는 걸 봤을 때 얘는 615kW, 한 대충 600kW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충전기를 내놨는데 여기 1000V 보면 약간 의아하죠. 테슬라는 500V 시스템 쓰는 거 아니었니? 1000V로 때려준다고? 타이칸이나 EGMP 정도 가야 이 1000V 시스템 800V로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실 건데, 네, 여러분은 생각하는 게 맞아요. 테슬라 차량들은 지금 뭐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는 전부 다 현재 400V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것도 500V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000V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사이버트럭이 있죠. 사이버트럭은 거의 뭐 1000V 시스템을 쓰는 게 기정사실화 됐을 정도로 많이 정보가 퍼져 있었어요. 테슬라가 1000V를 쓰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아무리 이건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냐면 전압을 높이는 편이 전류를 이렇게 막 높여서 쓰는 것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발열이라든지 저항으로 인한 이런 발열 같은 것들 생각하고 손실량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테슬라 결국에는 1000V 시스템으로 가는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일단 사이버트럭은 그렇게 1000V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도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일론 머스크는 굳이 그 정도 급에는 1000V 필요하냐? 굳이? 지금 400V, 500V 쓴다고 해가지고 얘가 출력을 잘못 내냐? 충전을 잘못하냐? 아니죠. 지금 이만한 모델 S 플레드급의 그런 출력을 내는 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기차 중엔 없죠? 플레드. 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전류량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모델 S급, 모델 X급에도 지금 500V, 400V 시스템을 쓰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000V는 이제 사이버트럭 염두한 그런 충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메가차저도 1000V를 쓰는데, 이게 1000V 쓴다고 해가지고 막 세마이트럭이 여기 와가지고 충전을 하진 않겠죠? 못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메가차저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가 봤을 때 1000V를 쓴 이유는 일단 사이버트럭을 염두한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충전 사업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EGMP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같이 800V 시스템, 1000V 시스템을 쓰는 차량들,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1000V라고 말씀드릴게요. 800V 시스템, 1000V 시스템, 다 1000V 시스템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1000V 시스템의 차량들에 대해서도 충전을 했을 때 제 속도를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테슬라가 충전 사업소로서의 좀 뭔가 배려? 내가 사업하겠다는 거니까 배려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충전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1000V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지금 외부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V3 같은 경우는 500V 시스템이니까 전류를 많이 쏘는 쪽으로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는 제속도가 나오지만 반대로 아이오닉 5라든지 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제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250kW급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 근접한 속도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존의 EGMP 플랫폼 차량들은 이 전압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고전압 800V 그런 넘나드는 그런 전압에다가 전류량을 테슬라에 비해서 적게 가져감으로써 그 속도를 맞췄거든요.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테슬라를 위한 충전소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상대적인 저전압에서 전류를 많이 쏟아주게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EGMP 플랫폼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전류량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이 그냥 절반으로 깎이게 된 상태에서 이 전류는 들어오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옛날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테슬라 차량들이 그 짝핏이라고 불리는 350kW급 충전기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 충전 속도가 350kW 커녕 좀 많이 나와야 그냥 100 중반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짝핏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가 1000V 시스템이에요. 1000V로 350kW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그냥 350A를 그냥 때려주면은 그 속도가 나오죠. 근데 테슬라 차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류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압을 높게 쏴준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차량들은 고전압을 받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고전류로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충전기 스펙이 최대가 350A밖에 안 되는데, 네, 물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전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깎이고 해가지고 한 100 중반 킬로와트, 한 150, 160kW급.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이 CCS 콤보 어댑터가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좀 잘 나와 봐야 400 곱하기 300, 120kW급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 슈퍼차를 쓰게 되면 EGMP 플랫폼 1000V 시스템 쓰는 차량들도 똑같이 겪는 건데, 근데 이제 테슬라 충전기 자체 스펙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물리던 것에 물리더라도 전류량이 615A까지 지원해요. 모델 3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400 곱하기 600A 때려 보면은 곱하기 해보면은 대충 이제 240, 250kW급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모델 3, 모델 Y 기준으로는 250kW급이 맞아요. 왜냐면은 전류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에다가 EJP 플랫폼이 여기다 물려본다? 그러면은 테슬라 차량보다 속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배 아픈 그런 내용이 있는데 EJP 플랫폼 차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ePIT에서 속도가 230, 240kW를 막 넘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 정도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나오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되려 테슬라가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충전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게다가 뭐 기술력이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르쉐 타이칸은 ePIT에 물렸을 때 270kW 막 280kW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도로 충전기에서 쏴준다고 하면은 포르쉐 타이칸은 실제 그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 이 충전기 자체가 좀 사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차저 V3에다가 테슬라 오너가 쓰고 있는 짭핏, 그게 그냥 번갈아 돼서, 그러니까 고전압은 거기서 떼우고 고전류는 여기서 떼운 그런 어마어마한 충전기를 만들어 놨고, 그게 바로 슈퍼차저 V4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충전기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죠. 기존의 슈퍼차저 충전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좀 여기 U자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U자형으로 되면서 케이블 길이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2m였다고 해요. 근데 2m였을 때 단점, 슈퍼차저를 본격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는데 모든 충전구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V4에서 좀 개선한 내용인데 충전구 길이 자체를 3m로 늘렸습니다. 와, 이거는 좀 칭찬해줄 만한 내용일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대국적으로 테슬라 말고도 전기차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충전 케이블의 길이를 1m를 늘려서 이제 3m의 굉장히 긴 충전 케이블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 충전 케이블을 보면은 이 안에 다 순행식으로 그렇게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더 놀라운 점, 이거 케이블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냉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춰진 것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건데, 왜냐면 이게 충전기 스토리 한두 개 만들고 끝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규격이니까, 슈퍼차저에. 근데 문제는 그만큼 스펙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615kW급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어마어마한 충전기인데, 이 케이블이 그거를 지원한다? 고전압을 떠나서 전류량도 기존의 V3의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케이블이 이 정도. 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케이블에 비해서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 이런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비쌀 건데, 테슬라가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서 1m를 늘린 3m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아지겠죠. 뭐 앞에 충전구가 있는 차량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테슬라랑 반대로 있는 차량들, 뭐 EGMP 플랫폼 차량들, 그리고 옆에 달려있는 차량들,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이트론도 문제없이 충전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DC 콤보 타입이죠. 유럽이랑 또 미국이랑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테슬라 차량들이 전부 DC 콤보에 포트를 탑재하고 나와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설치된 V4는 여기에 또 다시 매직독이 설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V3도 그렇게 뭐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진심인 이런 슈퍼차저. 어디 뭐 기사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모기업이 세계 최강이다 뭐 어떻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도 그런 얘기를 이 스펙 보세요. 전압만 높은 것도 아니야. 전류도 엄청 높아. 근데 이렇게 얇아. 우리나라 거는 괜히 좀 보여드렸다가 좀 욕먹을까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휘황찬란하죠. 거의 천장부터 해가지고. 참, 아무튼 간에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리나라 충전기 이런 제조회사들도 좀 뭔가 본받을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 보조금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대충 설치하고, 기술력이 솔직히 뛰어나다?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네, 이런 거는 테슬라가 되려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충전 포트를 보시면은 이게 1000V 시스템인데 기존의 이 차량들도 충전이 될까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얘 모델 X 같은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이 포트, 이 해골 포트 자체가 이미 1000V에 대응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1000V 시스템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작동하고 500V 시스템은 이런 내용이 작동한다. 이런 스펙 관련된 자료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실제 물리적인 규격은 동일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꽂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뭐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V4가 되더라도 250kW급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 속도 아마 300kW급으로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뭐 충전 속도가 좀 유지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FSD 베타 V11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이번 주 주말에 이제 V11도 와이드하게 뿌려질 예정이라 합니다. 물론 미국 얘기고요. V11부터는 뭐 제가 뭐 이미 다이토록 말씀을 드렸지만 시티에서의 자유주행을 넘어가지고 고속도로까지도 이 기존의 시티에서 쓰던 이 FSD 프로그램을 그대로 구현한다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유주행이었지만 시내를 떠난 고속도로 가게 되면은 NOA가 동작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레이어가 하나로 통합이 됐다라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큰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오토파일럿도 개선도, 그러니까 FSD 구매하지 않은 오토파일럿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V11 되면서 그것만 좋아졌냐? 당연히 아니죠. 제가 V11 해가지고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더리 테슬라 님도 있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한 축을 담당하는 AI 드라이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유튜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좀 와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분 영상을 뭐 몇 개 좀 크롭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부터 들었습니다. FS V11은 어나더 레벨, 넥스트 레벨이다. 맨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는 이거 V11 기대보다 별론데 하는 그런 뉘앙스의 영상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며칠 좀 또 써보니까 아닌데 이거? 넥스트 레벨인데? 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올린 거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넥스트 레벨이라고 보셨는지는 직접 AI 드라이버 이분을 직접 구독하시고 영상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전 제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이 AI 드라이버 분께서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킹lot 입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작동할까? 여기 뭔가 내비게이션이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잘 찾아갑니다. 길을 잘 찾아가요. 이거 처음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주차장이 2층에서 시작하는데 테슬라가 계속 보면서 계속 눈치 보면서 길을 막 찾아내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뭐 마트 주차장 이런 데서 작동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근데 잘 작동합니다. 슬금슬금 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비게이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지 하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 서먼 운용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길을 찾게 되는 과정인데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는 방법, 여기 이제 주차장을 넘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합류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굉장히 좀 대단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내용 여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이제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 크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될 차량으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합류를 하겠다, 이 직선으로 합류를 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크리핑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느라 이렇게 기어 다니는지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약간 좀 신호등이 다르죠. 신호등이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신호등을 여기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호등 인식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직접 봐야 되는 신호는 앞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그런 신호등이죠. 보시면은 여기 좌회전 신호, 그리고 좌회전 신호 있죠. 근데 얘가 뜬금없이 이거를 본다? 여기는 뭐 미국이라 그런 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명확하게 달라서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양 자체로만 보면은 뭔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이미 이런 거는 확실히 학습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직접 봐야 되는 이런 신호등 같은 경우를 모니터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약간 여기 멈추고 있다
트래픽 라이트를 보고 라는 내용들이 있고, 여기는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어디까지 간 다음에 내가 정차할 것인지를 모니터에 표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회색 하면 여기 약간 여기 영상에서는 보이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짝대기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좀 감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모니터 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 많은 개선이 같이 동반된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것들을 보고 나는 이제 앞을 안 봐야지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보면서 내가 왜 크리핑하고 있는지, 이 AI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내용인데 여기 좌회전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뭔가 차선을 두 개를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차량은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경로 자체가 여기 있을 때도 이미 여기 앞으로 내가 넘어가야 되는 라인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고 잘 끼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숱하게 본 내용이시죠? 이거는 뭐 V11에서 막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막 보는 김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문짝을 열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 문짝을 잘 피해가지고 사람을 잘 피해가지고 가야 되죠. 이 경우에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거쳐서 이렇게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내용인데, 고속도로 차선 변경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작동하고 있고, 약간 좀 놀란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FSD나 EAP 오너분들은 차선 변경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작동해요. 진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한데, 이 하이웨이에서 동작하는 이 FSD는 보면은 차선 변경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좀 빠르게 끼어들어야 될 때는 속도를 내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좀 여유있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천천히 이동해요. 그래서 이거는 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속도도 얘가 자율적으로 좀 그런 거를 관장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 하드웨어 4.0 아니냐? 얘 모델 S상 하드웨어 3.0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하드웨어 3.0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지 이분 영상, AI 드라이버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방 카메라 3개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옆라인도 아니야. 옆옆 라인 뿐만 아니라 옆옆옆 라인까지 저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나 모르겠어요. 이거 저거 구라 아니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이미 테슬라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고, 이거를 처리를 해주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AI 드라이버나 더리 테슬라님 이런 분 영상을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분들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드디어 레벨 3 자율주행이 시작된다. 테슬라도 못한 거 80km에서 당연히 훌륭하죠. 그것도 왜냐면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거라도 어딘가 테슬라는 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영상 몇 개 보고 계시면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결이 다르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차량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동작을 할까요? 아닙니다. 하이웨이에서만 동작하고 고속화 전용 도로에서만 동작을 하게 되죠. 올림픽 도로 같은데. 제가 보여드린 이거 다 될까요? 그 차에서? 그 레벨 3라고 광고하는 차량들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차선 변경이 될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되게 테슬라에 편향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AI 드라이버나 더리 테슬라님 영상으로 이렇게 FSD 베타가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FSD 베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내용도 옛날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거에 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좋게 그렇게 자율주행이 동작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와 진짜 신기술이구나, 우리나라 최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저 같은 사람은. 그쵸? 물론 응원해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그 레벨 3, 레벨 2, 레벨 4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냐? 그런 게 바로 테슬라예요. 기준을 왜 니들이 자율주행 협회에서 그걸 만든 그 옛날에 만든 거를 가지고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실제 맞는 평가일까? 야, 나는 그 평가 자체가 맞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할래 라고 하는 게 바로 테슬라의 방향이고, 저는 이런 거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책임을 지겠다, 하필 또 그렇게 좀 하이엔드급 차량에만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좀 약간은 좀 의아하긴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대중화 됐다는 말이죠. 이미 와이드하게 40만 명 이상이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면은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틀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열심히 응원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어째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